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복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장미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깊은 산골에 큰 기와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집 마님께서는 3년상을 치르고 계셨으니 바로 하연이라는 젊은 과부였습니다. 아침 해가 동쪽 산자락을 넘어오는 그때였습니다. 하연이 사당 앞에서 마지막 제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소첩도 상복을 벗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연의 목소리는 봄바람에 흩어지는 꽃잎처럼 애잔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다른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깊은 산중에 갇혀 지낸 하연의 마음은 마치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연못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봄이 오니 그 얼음 밑에서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인으로서의 목마름이었습니다. 마님, 상복을 벗으시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소서. 늙은 여종 매금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매금은 이 집에서 50년을 넘게 살아온 사람이었으니 하연의 어린 시절부터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아직 26의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달빛처럼 하얀 피부에 버드립 같은 눈썹, 그리고 붉게 익은 석류 같은 입술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여인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하연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나무를 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연이 문틈으로 살며시 내다보니 한 젊은 사내가 땀방울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보름 전에 새로 들어온 머슴 도겸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널찍한 사내였습니다. 단단한 성벽 같은 가슴팍이 저고리 사이로 살짝 드러났고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하연의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밤의 은밀한 속삭임이 귓가에 맴도는 듯했습니다. 이상하다. 어찌하여 내 가슴이 이리 뛰는가. 하연이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눌렀지만 두근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도겸이 이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하연이 황급히 문틈에서 물러섰지만 이미 그 시선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 버린 후였습니다. 저 사내는 누구인가? 하연이 매금에게 물었습니다. 아, 도겸이라는 머슴이 옵니다. 고향을 떠나 떠도는 몸이라 하더이다. 일손이 부족하여 품삯을 주고 데려다 놓았사옵니다. 매금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도겸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연이 자신을 다그쳤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무언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하연이 새 옷으로 갈아입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연꽃잎처럼 곱고 부드러운 치마가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그때 마침 도겸이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수고가 많소. 하연이 도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 마님, 안녕하시옵니까. 도겸이 급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처럼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연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피어올랐습니다. 3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여인의 마음이 마침내 녹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아니면 그저 억눌린 욕망의 불꽃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습니다. 하연의 마음은 마치 한여름 뜨거운 햇볕에 달궈진 무쇠속과도 같았습니다. 도겸을 볼 때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느 무더운 오후였습니다. 하연이 과수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복숭아꽃이 한창 피어 향기가 온 산천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나뭇가지 사이로 도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상의를 벗은 제 나무 아래서 쉬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하연이 깜짝 놀라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눈길은 자꾸만 도겸을 향해 갔습니다. 따뜻한 노을빛이 어린 돼지 같은 그의 가슴팍이 숨을 쉴 때마다 오르내렸습니다. 하연의 입술이 마치 목마른 꽃잎처럼 바짝 말랐습니다. 이런 음란한 생각을 어찌하여 하고 있는가. 하연이 자신을 다그쳤지만 몸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물결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연은 도겸을 창고로 불렀습니다. 도겸아, 잠깐 이리 와보거라. 하연의 목소리는 향기로운 봄바람의 속삭임처럼 달콤했습니다. 네, 마님. 도겸이 고개를 숙이며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창고 안은 어둑했고 볏짚 냄새와 함께 은은한 꽃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고가 많구나. 하연이 도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치마자락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도겸의 다리에 살짝 스쳤습니다. 도겸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마님, 소인은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도겸이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하연은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한밤의 은밀한 속삭임을 품고 있었습니다. 도겸아,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연의 목소리는 마치 가을날 햇살 같은 온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마님이시옵니다. 도겸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호수처럼 깊은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님이 아니라 하연이 버들가지 같은 손으로 도겸의 가슴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한 여인으로 보아달라. 그녀의 손길은 바람결처럼 스치는 것 같으면서도 뜨거운 불꽃 같았습니다. 도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의 몸속에서도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이는 옳지 못한 일이옵니다. 도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옳고 그름이 무엇이냐? 하연이 달빛 아래 부드럽게 떠오른 이슬방울 같은 가슴을 도겸에게 가까이 댔습니다. 3년을 혼자 지낸 이 몸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너는 아느냐? 그 순간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깜짝 놀라 떨어져 섰습니다. 문틈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구냐? 하연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잠시 후 어린 여종 초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마님, 저녁상을 차리라 하셔서. 초이의 목소리는 떨고 있었습니다. 초이는 16살의 어린 여종이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까마귀, 깃털 같은 머리카락에 맑은 샘물 같은 눈동자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눈동자에는 충격과 당황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냐. 하연이 억지로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도겸아, 너는 가거라. 도겸이 고개를 숙이고 창고를 나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하연의 뜨거운 시선이 따라갔습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처럼 위태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초이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님과 도겸, 오라버니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운을, 그리고 마님의 눈빛에 담긴 뜨거운 욕망을 말입니다. 초이야. 하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본 것은 잊어버려라, 알겠느냐? 네, 마님. 초이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초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도겸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초이도 도겸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여종의 몸이고 도겸은 자유로운 머슴이니 감히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라버니께서 마님과 초이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한편이 시리도록 아팠습니다. 한편 도겸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연의 뜨거운 손길이 아직도 가슴팍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도겸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속 깊은 곳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겨울 내내 잠들어 있던 용이 봄이 되어 깨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한 집 안에 세 사람이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연이 문틈으로 내다보니 번듯한 관복을 입은 중년 사내가 말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200겸 도령이 오셨다. 매금이 허둥지둥 뛰어와서 알렸습니다. 200겸은 하연의 시댁 쪽 먼 친척으로 한양에서 벼슬을 하는 양반이었습니다. 어서 사랑채로 모셔라. 하연이 급히 몸단장을 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반가움보다는 경계하는 빛이 스쳤습니다. 200겸이 사랑채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조카 며느리 3년상을 마치셨다니 참으로 다행이오. 이제 홀로 이 큰 집을 어찌 꾸려나가실 생각이시오? 걱정해 주시니 고맙사옵니다. 하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묘한 차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집 재산이 적지 않을 텐데 200겸이 사랑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관리가 어려우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소. 한양에 연줄도 있고 하니 그때 도겸이 차를 가져다 놓으며 사랑채로 들어왔습니다. 200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사내는 누구요? 새로 들인 머슴이옵니다. 하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도겸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은은한 물결이 일고 있었습니다. 200겸이 도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젊은 사내를 데려다 놓으셨군요. 과부의 집에 이런 건장한 놈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소? 하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사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운 겨울바람처럼 싸늘했습니다. 아, 그저 염려되어 하는 말이오. 200겸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카 며느리의 명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 오해는 마시오. 도겸이 고개를 숙인 채 물러나려 했지만 200겸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 사내에 어디서 왔소? 떠돌이 같은데 믿을 만한 자요? 충분히 믿을 만합니다. 하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도겸과 하연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마치 봄날 연못에 떨어진 꽃잎처럼 은밀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200겸이 그 시선 교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군요. 점심상이 차려졌습니다. 하연이 200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초이가 반찬을 가져다 놓으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조카 며느리 200겸이 밥을 먹다 말고 말했습니다. 혹시 재혼 생각은 없으신지요? 좋은 집안 후손을 소개해 드릴 수도 있소. 아직 그런 생각은 없사옵니다. 하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혼자 지내시기엔 200겸이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하연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사옵니다. 하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쉬고 싶사오니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200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조카 며느리가 참 차갑구려. 친척의 걱정을 이렇게 매몰차게 뿌리치시다니. 하연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걱정인지 욕심인지는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서리가 내린 듯 차가웠습니다. 200겸이 혼자 남겨진 사랑채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저 계집애가 예전 같지 않군. 뭔가 달라졌어. 그의 눈빛이 험악해졌습니다. 한편 초이는 부엌에서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 양반이 마님의 재산을 노리고 있구나. 초이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님께서는 왜 도겸 오라버니를 그렇게 감싸시는 걸까? 그날 밤 하연은 자신의 방에서 거울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00겸 저 놈이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은 뻔한 일. 하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더 소중한 것이 생겼다. 하연이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도겸이 달빛 아래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모습은 외로운 달빛을 받아 더욱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도겸아, 하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도겸이 고개를 들어 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달빛 사이로 엮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님,
도겸이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웬일이시옵니까? 그냥 바람이 좋아서. 하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도겸이 하연을 바라보는 눈빛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마치 가을 하늘에 떠오른 구름처럼 복잡하고 애틋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님, 도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낮에 그 양반이 하신 말씀이 혹시 마님께 누가 될까 걱정됩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켜낼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가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초이였습니다. 초이의 가슴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마님과 도겸 오라버니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 초이가 가슴을 짓누르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이렇게 한 집 안에서 각자 다른 생각을 품은 채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소용돌이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200겸이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연은 부엌에서 초이가 혼자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이가 도겸에게 밥상을 내어주며 살며시 미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저 계집애가 감히. 하연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질투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여름 가뭄에 산불이 번지듯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연이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서 소리쳤습니다. 초이야, 이리 와 보거라. 초이가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네, 마님, 너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이냐? 하연의 목소리는 겨울 북풍처럼 차가웠습니다. 여종의 주제의 남정네를 보며 웃어대다니. 마님, 저는 그저. 초이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저 무엇이냐? 하연이 초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부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주제를 모르느냐? 초이의 뺨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것은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마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그때 매금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마님, 웬일이시옵니까? 이 계집애가 버릇이 없어서 혼을 내고 있었소. 하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금이 초이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초이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있사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연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초이는 그저 여종이 아니옵니다. 매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는 옛날 이 집 큰마님의 친동생이었사옵니다. 하연이 깜짝 놀라 매금을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매금이 깊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일이옵니다. 초이의 어머니 춘향이는 큰마님의 친동생으로 이 집에서 자랐사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떠돌이 서생과 사랑에 빠져 몸까지 가지게 되었지요. 초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출생에 대한 진실을 처음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큰마님께서는 체면을 차릴 수 없어 춘향을 내쫓으셨고, 매금이 계속 말했습니다. 춘향은 산골 움막에서 홀로 초이를 낳았사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자마자 세상을 떠났지요. 그래서 초이를 데려다 키운 것이냐? 하연이 물었습니다. 그렇사옵니다. 매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마님께서 가엾게 여기시어 여종으로 삼아 키우라 하셨지요. 하지만 초이에게는 양반의 피가 흐르고 있사옵니다. 초이가 무릎을 꿇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몰랐사옵니다. 제가 그런 출신인 줄은. 하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양반의 피라고? 그래서 감히 도겸에게 눈길을 보내는 것이냐? 마님, 저는 정말. 초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닥쳐라. 하연이 소리쳤습니다. 양반의 피든 산 것의 피든 지금 내 신부는 여종이다. 감히 내 사람에게 눈독을 들이다니. 그 순간 도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옵니까? 그가 초이의 눈물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도겸아,
하연이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계집애가 너를 유혹하려 했다더냐? 그런 일은 없사옵니다. 도겸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초이는 그저 무엇이냐? 하연의 눈빛이 위험하게 번뜩였습니다. 혹시 너도 이 계집애에게 마음이 있는 것이냐? 도겸이 머뭇거렸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하연의 마음에 독을 부었습니다. 그렇구나. 하연이 소름 끼치게 웃었습니다. 양반의 피가 흐른다니 그럴 만도 하지. 초이가 도겸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제발 조심하세요. 마님께서는 무엇을 조심하라는 것이냐? 하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초이가 마지막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마님께서는 진심이 아니십니다. 그저 놀이일 뿐이에요. 하연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가면이 벗겨진 듯 했습니다. 감히 이 계집애가. 그때 매금이 초이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마님, 아이가 무슨 죄가 있사옵니까? 그저 마음이 있을 뿐인데. 마음이라고? 하연이 비웃었습니다. 여종 주제의 마음을 품다니 가당치도 않다. 도겸이 그 모든 것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하연의 사랑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 그저 소유욕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초이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를 말입니다. 마님, 도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을 떠나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떠난다고? 하연의 눈빛이 광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우리 사이가 끝난 것이 아닌데? 그 순간 초이가 도겸의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제발 도망치세요. 이 집에 더 있으면 위험해요. 그날 밤 달빛이 유난히 붉게 물든 밤이었습니다. 하연은 자신의 방에서 이백겸과 은밀한 만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기괴하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소. 이백겸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머슴놈이 조카 며느리에게 완전히 빠져 있군요. 하연이 차가운 웃음을 흘렸습니다. 바보 같은 놈,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녀의 눈빛은 마치 독사의 그것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군요. 이백겸이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그놈을 간음죄로 고발하면 조카 며느리의 모든 재산이 몰수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친족인 당신이 관리하게 되겠지요. 하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첩이 되어 편안히 살 수 있고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사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먹이를 노리는 맹수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소. 이백겸이 말했습니다. 그 여종 초이가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더군요. 걱정 마세요. 하연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여종 주제에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도겸은 이미 내 손아귀에 있어요. 그때 방문 밖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깜짝 놀라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누군가 엿듣고 있었나? 이백겸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아닐 거예요. 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하인들은 이미 잠들었을 시간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초이가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초이는 벽 뒤에 숨어 가슴을 졸이며 두 사람의 음모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저런, 마님께서 도겸 오라버니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시는구나. 초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서 알려드려야 해. 초이가 조심스럽게 자리를 떠나 도겸이 있는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모습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립처럼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한편 하연의 방에서는 더욱 음험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내일 밤이면 모든 것이 끝나겠군요. 이백겸이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조카 며느리가 그 머슴과 정을 통하는 현장을 포졸들이 목격하게 하면 완벽한 계획이지요. 하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그 바보 같은 놈에게 보인 애정도 이제 끝이에요. 정말 역겨웠어요. 그래도 젊고 건장한 놈이니 밤일은 좋았겠소.
이백겸이 음탕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하연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저 계획을 위해 참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사실 하연도 처음에는 단순한 계획이었지만 도겸의 뜨거운 품에 안겨 있을 때면 가끔 진심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탐욕이 사랑보다 컸습니다. 그때 사랑채에서는 초이가 도겸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오라버니. 초이가 작은 목소리로 부르며 도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도겸이 잠에서 깨어 초이를 보고 놀랐습니다. 초이야, 이 늦은 밤에 웬일이냐? 오라버니, 큰일 났어요. 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님께서 오라버니를 속이고 계세요. 무슨 소리냐? 도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초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연과 이백겸의 음모를, 그리고 하연의 사랑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이냐? 제발 믿어주세요. 초이가 도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 밤 마님께서 오라버니를 부르시면 절대 가시면 안 돼요. 그것은 함정이에요. 도겸의 가슴 속에서 뜨거웠던 사랑의 불꽃이 차가운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이냐? 오라버니, 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오라버니를 사랑해요. 비록 여종의 몸이지만. 도겸이 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맑은 샘물처럼 투명하고 순수했습니다. 거기에는 하연에게서 느꼈던 뜨거운 욕망은 없었지만 따뜻하고 진실한 사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초이야. 도겸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당했을 것이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순간 마치 봄바람이 얼어붙은 땅을 녹이는 것처럼 따뜻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초이가 물었습니다. 도망쳐야겠다. 도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도 함께 가야 한다. 혼자 두면 위험할 것 같다. 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저와 함께 가시겠어요? 그래. 도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겠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연이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채고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이튿날 밤, 달이 구름에 가려져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도겸과 초이는 조용히 짐을 꾸려 집을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정말 괜찮을까요? 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여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도겸이 초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멀리 가서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두 사람이 대문을 향해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사방에서 횃불이 타오르며 포졸들이 나타났습니다. 꼼짝 마라. 도겸과 초이가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완전히 포위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랑채에서 하연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소와 달리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옷자락을 찢어놓은 채였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봉변을 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포졸님들. 하연이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저 무례하니 저를 억지로. 도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님, 그게 무슨. 조용히 해라. 포졸청장이 도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과부를 겁탈하려 한 죄로 체포한다. 하연이 포졸청장에게 달려가 그의 소매를 붙들었습니다. 포졸님, 저 머슴놈이 평소에 저를 음탕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오늘 밤 제 방에 몰래 들어와서 거짓말이다. 도겸이 억울함에 목이 메어 소리쳤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하지만 포졸들은 이미 하연의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연의 연기는 너무도 완벽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떨고 있는 모습이 영락없는 피해자였습니다. 저기 서 있는 여종도 한패입니다. 하연이 초이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계집애가 저들의 도주를 도왔어요. 초이가 무릎을 꿇으며 울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그때 이백겸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조카 며느리가 얼마나 놀랐겠소. 그의 목소리에는 가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친척 어른. 하연이 이백겸에게 달려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이런 치욕을 당하고서 이백겸이 하연을 부축하며 포졸청장에게 말했습니다. 저 무례한을 엄하게 처벌하시오. 과부의 정절을 더럽힌 죄는 곧 사형감이니까요. 도겸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일이, 이럴 수가. 그때 매금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옵니까? 하지만 곧 상황을 파악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매금아. 하연이 매금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보았지? 평소에 저 머슴놈이 나를 어떤 눈빛으로 바라봤는지 말이야. 하지만 매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 그런 일은 입 다물어라. 하연이 매금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하연의 눈빛에서 섬뜩한 광기가 번뜩였습니다. 포졸들이 도겸과 초이를 결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놈들을 관하로 끌고 가라. 오라버니. 초이가 절규하며 도겸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두 사람은 떨어져 있었습니다. 도겸이 하연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마님,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오. 그때 후회하지 마시오. 하연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 내가 왜 후회를 하겠느냐? 내가 나를 배신했으니 당연한 응보다. 그 순간 초이가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마님께서 이백겸 도령과 짜고 꾸민 일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여종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졸청장이 초이를 더욱 세게 밀쳤습니다. 감히 양반을 모함하느냐? 이백겸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종 주제에 거짓말까지 하다니 이것도 추가로 처벌해야겠소. 하연이 승리의 미소를 감추며 말했습니다. 가엾은 아이입니다. 저 머슴놈에게 꾀임을 당해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이겠지요. 도겸과 초이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하연의 가슴 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복수의 쾌감과 함께 묘한 공허함이 엄습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내가 원하던 것일까? 하연이 잠깐 생각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를 배신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포졸들이 도겸과 초이를 끌고 사라진 후 마당에는 깊은 정적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는 더 큰 폭풍의 전조가 숨어 있었습니다. 매금이 하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이 보고 계십니다. 하연이 매금을 차갑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하늘? 하늘이 내게 무엇을 해주었느냐? 이제는 내가 내 운명을 만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하연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만든 거짓의 성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흘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관아에서 도겸과 초이를 신문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금이 관청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조인이 증언할 것이 있사옵니다. 매금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편지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관청장이 매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증언이냐? 이 편지들을 보십시오. 매금이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하연 마님과 이백겸 도령이 주고받은 것들입니다. 모든 음모가 여기에 적혀 있사옵니다. 편지를 읽어본 관청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거기에는 두 사람이 도겸을 함정에 빠뜨리고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관청장이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즉시 하연과 이백겸을 체포하라. 한편 집에서는 하연과 이백겸이 승리의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우리 것이오. 이백겸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렇지요.
하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묘한 공허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도겸의 따뜻했던 품이 자꾸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대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하연과 이백겸을 체포한다.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요? 이백겸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포졸 청장이 편지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다 나왔소. 무고한 사람을 모함한 죄로 유배형에 처하겠소. 하연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겸과 초이가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연은 이미 먼 유배지로 떠난 후였습니다. 마당에는 을씨년스러운 바람만 불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도겸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초이가 도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이제 새로 시작해요. 우리 둘이서. 매금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진실한 사랑을 했으니 하늘이 도와주신 것이다. 하지만 그날 밤 도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연과의 뜨거웠던 순간들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마님도 전부 거짓이었을까? 그의 가슴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초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겸이 가끔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을 볼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오라버니 마음속에 아직 마님이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한 달 후 두 사람은 작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혼례식에서도 묘한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도겸의 눈빛이 때때로 공허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초이가 도겸에게 물었습니다. 오라버니, 혹시 아직도 마님을 그리워하시나요? 도겸이 초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만이 내 진정한 사랑이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 유배지에서는 하연이 창살을 붙들고 한양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겸아, 정말 너는 나를 잊었을까? 그녀의 눈에서 한 방울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도겸과 초이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에 도겸이 꿈에서 마님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초이가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바람 부는 밤 대문 앞에 검은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하연이 유배에서 돌아온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의 그림자일까요? 초이가 문을 열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희미한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하연이 즐겨 쓰던 그 향기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하루하루가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장미아담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예디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